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화려한 싱글, 돌아온 싱글,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언젠가 싱글.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인생 어느 시기에는 홀로 보내는 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. 노후에 돈 걱정 없이 당당한 싱글족으로 살아가는 법 알아보겠습니다.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. 대표님 건강하시죠? 네, 요즘도? 네. 여기저기 뭐 아픈 데는 있지만은 잘 견디고 있고요. 네. 코로나도 또 잘 극복해 보고 있습니다. 자, 올해 75이시고 이제 네. 금융투자업계에서만 뭐 48년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네. 대표님도 이렇게 남은 노후에 대한 뭐 걱정 같은 거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제일 걱정은 그 살 집이라든지 노후 자금은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. 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제 아내가 그 후에 어떻게 될 건가. 특히 이웃나라 그 뭐 이 무슨 뭡니까 개호 난민, 네. 임종 난민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그 걱정이 많습니다. 왜 본인보다 이게 배우자분을 더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우선 그 여성분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남성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명 정도고 네. 여성들 50세 이상의 여성들 중에서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79만 명이더라고요. 훨씬 많네요. 그렇죠. 269만 명. 예. 그러니까 예. 사별 후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는 그렇죠. 거예요, 남성보다. 저기 네. 혼자 사는 노인들의 70대 이상만 보면 78%가 여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. 저게 여성분들이 좀 평균 수명이 더 길어서 그런 건가요? 평균 수명이 길고 되게 남편이 나이가 서너 살 정도 위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기인데 그래서 남성들은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사대사상 드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네.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영향이 있나 봐요. 요즘 뭐 연하남과의 결혼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. 네. 자,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노후에 혼자 사는 그런 싱글 라이프에 네.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가장 네. 먼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? 우선 그 연금하고 보험인데 먼저 보험 말씀드리면은 이 젊을 때 건강하던 분들도 60 넘어서 암, 심혈관 질환, 저도 부부가 암에 걸렸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보니까 이 60 되기 전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대표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? 그건 뭐 다행히 제가 들어가지고 덕을 좀 봤는데 예, 왜냐하면 목돈이 크게 들어가니까. 네. 예. 물론 뭐 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네. 매달 꼬박꼬박 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렇죠. 현금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연금 준비 어떻게 하면 몇 억의 됩니까? 재산보다도 네. 매달 들어오게.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 중에서도 이렇게 한 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월세 받을 수 있는 게 좋고 네. 그다음에 삼층연금이라고 그래서 젊을 때 국민연금, 네. 퇴직연금, 개인연금을 꼭 들어두는 게 중요하고 네. 그 연금을 나중에 목돈으로 받지 말고 IRP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연금으로 받는 그래야지 올해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.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말고 IRP라는 게 그 개인형 퇴직연금 그 말씀하시는 개인형 거죠? 퇴직연금인데 네.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소비자금화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네.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받으니까 그렇죠.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다. 예. 연금이라는 건 이제 가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네. 일찍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나보다 훨씬 더 몇십 년을 혼자 살아야 하는 아내분들을 위해서도 네. 조금 배려를 미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. 들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삼성연금으로 아내가 모자랄 것 같으면은 주택연금을 해서 주택을 갖다 맡기고 한 달에 생활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게 주택연금이거든요. 네.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지연금. 그다음에 이제 목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아내 명의로 즉시연금을 들어두면은 네. 거기서 얼마씩 매달 연금으로 하면 애들한테 뺏기지 않기도 하고. 네. 배우자 그런 면에서, 명의로. 예. 네. 예. 이 준비를 노부부가 필요하다. 이제 둘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면 네. 일단 당장 집에 대한 생각부터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. 네, 이 네. 주거지 선택은 좀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좋겠습니까?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형 아파트,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네. 그 대형 고층 아파트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왜 그러냐면 혼자 되면은 이웃만한 복지 시설이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그다음에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네. 있거든요.
보통 노후에는 왜 이제 전원주택 짓고 좀 호젓하게 사는 그런 생활을 꿈꾸는데 그렇죠. 이게 싱글 라이프가 되면 또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네요. 예, 그래서 요즘 서울 노인도 동경 노인도 어디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역세권에 조그만 데서 살고 싶다고 다 그러잖아요. 네. 이게 어떻게 면에서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뭐 대형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은 네. 그걸 좀 처분하고 네. 뭐좀 소형 아파트로 그건 가는. 이제 자산의 구조 조정이라고 네. 그러는데 그거는 꼭 뭐 생활비를 좀 빼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게 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. 점점 네. 추세가. 그러니까 재테크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대형 고층 아파트는 좀 피해야 된다. 특히 일본에서 막 고독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보면은 참 느끼게 됩니다. 네. 일단 뭐 돈 문제 그리고 네. 뭐 집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셨고 네. 자, 이제 돈과 집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. 이제 네. 혼자 있는 시간을 과연 이제 누구랑 어떻게 네. 보낼 것이냐. 예.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래요. 조언을 주실 수 노후의 있을까요?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외로움이거든요. 네. 이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뭔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소일거리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. 뭐 대표님 소일거리는 뭐 방송 출연, 뭐 강의, 뭐 여러 네.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거 네.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요즘 보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NPO라고 그래가지고 민간 비영리 조직인데 그런 데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은 점심값, 커피값 정도 받으면서 네.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.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보면 그렇고요. 네. 그다음에 취미 활동 같은 거. 또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뭔가 도와주는 일도 하고.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관심을 갖고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소일거리라는 게 꼭 뭐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건 그렇죠,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, 뭐 나한테 돈이- 맞는 취미를 네.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그렇죠. 같은데. 자기한테 맞는 그 네. 일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무슨 취미 활동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취미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돈이 생길 수도 있고, 예, 뭐 그런 일들은 이제 찾게 되면 앞으로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. 네. 대표님은 좀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? 저는 뭐 이렇게 원고 쓰고 이 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제 뭐 체력이 허락하는 한 뭘 번역한다든지 원고 쓴다든지 네. 이 일이 취미 겸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그러시군요. 네. 이게 사실 막상 이 싱글 라이프가 되면은 네. 그냥 평소에 먹던 밥, 그냥 하루 세 끼 밥 챙겨 먹는 것부터 네. 굉장히 지더라. 예. 이게 막상 현실이 되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 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? 일본에서 유행하는 네. 책 보니까 은퇴 남편 길들이기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먼저 떠나고 나면 당신 어떡할 거냐. 그래서 집안일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법, 그다음에 식사 준비도 자기가 해결하는 법 이런 것들을 그 부부가 같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남자들이 몸에 익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고독의 근육을 키워라, 이렇게 네.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. 이 독립심 키우는 게 어린 자녀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특히 이제 혼자 되면 결국 외롭잖아요. 그러니까 고독력을 키운다고 그러죠. 네. 예. 그런 거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? 그건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하고, 그다음에 독서 좋아하는 분 독서를 하기도 하고, 뭔가 하여튼 이웃 사람과 어울리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혼자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수 있는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좋지 않습니까? 네.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소설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. 굉장히 그 히어링이 되고 좋습니다. 네. 네. 대표님은 일단 뭐 돈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. 크게라고 하면 그렇지만. 네. 네. 보통 싱글 라이프 노는 후에 싱글 라이프로 살아가려면 네.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돈이 그거는 필요할까요? 뭐 사람마다 다른데 네. 예를 들어서 그 한 250만 원 정도가 부부 둘이 혼자 살아도 사실은 뭐 둘이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죠. 뭐, 네. 예. 근데 그거는 전 시골에 있는 분, 좀 도시에 사는 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네.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. 그런 능력을 기려야 된다고. 네. 이 경제적 자립은 돈 버는 능력만이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다. 얼핏 드는 생각은 그냥 자녀들 집에 그냥 기대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그런 그런데 분들은 그게 많지 않죠? 며느리들이 생각하는 시집살이보다도 그
며느리 또는 아들에 맞춰 사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. 우선 생각이 다르고 네. 그들도 다 이제는 우리 세대와 달라가지고 맞벌이를 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앞으로 우리 대표님도 건강 관리 잘하셔서 네. 계속적으로 좀 좋은 정보, 좋은 네. 강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트러스트 자산운용 강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